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재현 소장입니다. 자, 우리가 그 지주회사 잘 아시죠? 지주회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뭐 제조업 지주회사도 있고 여러 섹터별 지주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제약 바이오 쪽 지주회사 주가 움직임이 좀 심상찮죠. 상당히 크게 위쪽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바이오 제약 섹터들도 올라오고 있지만 지주회사들이 특히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자, 이 왜 제약 바이오 그 지주회사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자, 한번 기사 한번 보실까요? 네, 기사 한번 보시죠. 네. 자, 지금 제약 지주사의 그 신약 개발 성과 공유 구조, 뭐 성장가치 집중.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제약 기업들이 지주회사 위상이 향후 대폭적으로 높아질 것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것은 사실 그 얼마 전에 SK증권 보고서가 나왔었죠. 그래서 SK증권 보고서에 대한 얘기가 기사화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서두 부분에서 SK증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지주회사, 제약바이오 쪽의 지주회사 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는 순서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자, 그러자면은 우리가 지주회사가 과연 뭔지 대충 개념은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 자회사를 관리해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 상위에서, 맨 최상위에서 자회사를 관리해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사실 순환 출자 형태로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순환 출자건이 통용이 안 되죠. 그리고 왜 그 건이 지주회사 전환으로 자꾸 전환하는 그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들을 우리가 좀 알아볼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주회사 개념을 좀 봤고요. 지주사의 위상이 높아질 이유가 뭐냐? 이게 주로 이제 SK증권에서 주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데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상속, 승계 이런 건에서 가장 큰 강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뭐 지주회사로 만드는 이유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경영을 위해서,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큰 거는 역시 승계 과정, 상속 과정에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좀 덜 내고 승계하자는 데 차원에서 이 지주회사가 필요한 거죠. 그만큼 그 건에서 메리트가 있다. 올해까지 특히 그 과세 이연 종료가 되기 때문에 특히 그 올해 지주사 전환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이제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승계를 위해서는 지주회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개 그 지주사의 가치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말이죠. 지주사 측에서 신규 투자라든가 또는 바이오 벤처 투자라든가 제약사 M&A 추진한다든가 이러면서 지주사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가치가 돋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지주회사가 주가가 뜰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 우리가 이 지주사 가치 그림에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MS 확대가 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식시장이 시총이 1,300조라고 한다면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약바이오가 지금 5.7% 비중에서 10% 비중으로 크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측면이고 GDP 비중 감안해서도 이런 정도로 지주사로 가치가 집약이 되고 지주사 가치가 늘어난다는 측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에 플러스 알파, 로열티 같은 게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주회사가 여러 개 있는데 제약바이오 쪽의 지주회사가 가치가 높아지는 이유가 과연 뭔가?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면은요.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주사가 여러 지주사가 있지만 헬스케어 지주사가 왜 각광을 받을 것인가? 결국 이런 부분이죠.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 되게 한 기업 정도만 제외하고는
되게 위쪽으로 많이 그 포진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전체 지주회사에서 이마만큼 헬스케어 지주사의 상대적인 밸류가 높아진다는 측면, 매출이 높아진다는 측면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주회사보다도 헬스케어 쪽의 지주회사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그림에서 이제 설명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다음 그림을 좀 보면은요. 우리가 물론 개별 종목도 주가가 좋습니다. 헬스케어 쪽의 개별 종목도. 그러나 지주사의 헬스케어 종목이 상대적인 비율을 본 거예요. 개별 종목에 대비해서, 개별 종목 헬스케어 대비해서 지주사 헬스케어의 주가 성과가 얼마만큼 좋은가를 나타낸 표입니다. 대개 이 정도로 지금 현재는 개별 종목의 주가 성과보다는 지주회사의 주가 성과가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라는 측면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근래 2014년도부터 그러하다는 측면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의 헬스케어 투자보다도 지주회사의 헬스케어 투자가 투자 성과가 좋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바로 헬스케어 지주사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요. 그렇죠? 변동성 측면에서도 개별 종목 헬스케어주보다는 지주사 헬스케어주가 배당 수익률도 그렇고 변동도 작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돋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헬스케어 지주회사들, 제약바이오 지주회사들이 위쪽으로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 종목 헬스케어주들 매매하시면 어때요? 급등락이 상당히 빈번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그러나 헬스케어 바이오 제약 바이오 지주회사는 그만큼 변동성도 좀 작으면서 꾸준하게 위쪽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주회사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바로 이런 종목들이죠. 녹십자, 동아소시오, SKCNC, 코오롱, SK케미칼. 물론 이외에도 제일 큼지막한 종목이 있죠. 제일모직이 있습니다. 제일모직이 사실 빠졌습니다만은 너무 잘 알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선 뺐고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바이오에피스건의 모멘텀이 있는 제일모직이 물론 제1의 종목이 되겠죠. 네. 그러나 그 외의 종목으로 따진다면은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SKCNC 같은 경우는 SK바이오팜이 있죠. 그래서 그 메리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코오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코오롱 생명과학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볼 때는요. 차트를 보시면 제가 여기서 볼 때는 좀 그래도 시세도 괜찮고 수급적으로 흐름이 좋은 거는 동아소시오홀딩스 같은 경우가 아직 수급도 좋고 여력이 있어요. 네, 이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음 그림 보면은 다음 종목들 중에서 SKCNC 같은 경우가 이번에 합병이 오늘 의결이 됐죠. SKCNC가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수급도 좋고요. 그래서 동아소시오홀딩스하고 SKCNC 정도가 이 중에서 탑픽이 아니냐,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지셔서 좋은 결과 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